반갑습니다. 출발 주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유럽의 우려가 한층 더 가중됐어요. 키프로스도 나름대로 자본 통제안을 마련했다는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됐지만 이탈리아 쪽에서 연정을 꾸리는 것이 조금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불안 우려가 한층 더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3일 연속 큰 폭으로 올라 1990선, 21선 챙긴 것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11거래일 연속 현물에서 사주지 않고 있지만 오늘 오후 2시 이후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라는 적지 않은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테마가 강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나은데요. IT 부품주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의외적인 모습입니다. 환율은 유럽 불안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는데요. 출발 드라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장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럽발 우려가 한층 더 가중됐는데 외국인들 얼마나 팔고 있을지 최근 또 사주는 기관 움직임은 어떨지 수급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윈도우 드레싱 하는 기관은 오늘까지도 그런 모습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추경 편성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아직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3월 7일부터 지금 오늘 3월 28일인데요. 무려 거래일수로 거의 20일 약간 안 되게 계속 연속적으로 거래소를 파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만 보면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계속 세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기간은 주체성이 없다가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월말 분기말 펀드의 수익률 관리 그런 어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상당히 투신과 기금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오늘도 기관은 172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면 343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외국인의 반 물량을 걷어가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운수장비 업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자동차 업종, 전기전자 업종, 즉 삼성전자랑 자동차 업종 최근에 계속 팔았습니다. 기관이 올렸죠. 기관이 강력하게 현대차 같은 건 하루에 15만 주, 10만 주씩 매수를 해줬는데요. 연기금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서 산 게 아니라 어떤 수익률 재고를 위해서 수급적으로 많이 떨어진 지수 관련주를 땡긴 게 기관의 어떤 전략이었다. 최근에 이번 주는 특히 그런 모습이 상당히 심화되었다. 즉 외국인이 지난주보다 많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의 힘이 발휘한 거고요.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선물 쪽 매도 포지션이 워낙 누적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선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청산을 하고 가자. 한 50%는 청산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되면서 선물을 아무래도 쇼커버링 해주니까 시장 베이시스가 좋아지고 또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상당히 시장의 기관과 같이 우호적이었던 모습,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개인 114억 팔고 있고요. 외국인 99억 사고 있고요. 기관 8억, 기관도 원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550선 다시 넘어갔는데요. 기관과 외인, 쌍끌이 매수 나오고 있고요. 연속적인 수급이 최근에 흐름은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코스닥의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속내가 궁금합니다. 기관은 일단은 3월 한 28일인데 조금 더 윈도우 드레싱을 끌고 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은 또 어제 선물을 좀 다시 대고 샀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일단 속내 외국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 박스권 지수 속에 현물을 비싸게 던지는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물 누적에 대한 매도분, 한 2주 전에 매도를 많이 했었고요.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해도 그들은 먹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즉 쇼커버 해주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게 하면서 현물을 비싸게 던질 수가 있죠. 즉 그것을 기관이 같이 받쳐주다 보니까 워낙 외국인이 팔기에도 물량이 상당히 지수 관련주들이 소진하기 좋다는 겁니다. 선물과 현물이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전략 구사를 계속 주간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요, 우리도 왜 이러는지 몰라.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코스닥
거의 몰빵을 했다가 또 지수가 올라오면은 코스피를 사야 되냐. 사실 어떤 심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간은 어떻습니까? 월말, 분기말 투신과 연기금이 주다는데 시장이 떨어지겠냐 생각하면서 오늘도 연기금이 여전히 소폭이나마 매수에 나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장을 상당히 국내 시장을 강하게 지금 반등에 이번 주에 올린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유로존 악재에도 이제 덜 흔들릴 정도로 사실은 유로화는 밀렸는데 의외로 선전하는 것은 역시 추경에 대한 오늘 오후장 기대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언젠가부터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이 끊겼지만 또 많이 빠지지는 않아서 코스피도 박스권이고 코스닥도 속도 조절이 아니겠느냐 싶긴 한데 오늘 의외인 부분은요. 추경 관련된 테마보다 IT 부품주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 개인들 구사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은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꽃장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결국에 꽃장이라는 건요, 지수는 박스권이고, 지수 관련주로 시장을 코스피 내에서는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그들 안에서도 또 종목이 계속 차별화된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지수는 코스닥이든 코스피이든 박스권 지속 전망을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코스닥은 수급에 의해서 강력하게 기간이 들어지면 우상향을 틀 수도 있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이번 주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팔자는 조금 소강 국면으로 들어갈 국면이 사실 크고요. 왜냐? 원달러율이 1120원까지 올라갔던 게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아직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지만 유로화를 최근에 보면은 4개월 만에 최저치 작년 11월까지 내려갔거든요. 지금 유로 달러가 1.2782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감해도권에 좀 나서지 않았나. 결국에는 뭐 키프로스든 이탈리아든 유로존이 작년에 7월에 드라기 총재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발언을 한 뒤에 어떤 3년물 단기 국채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매입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로존을 어떤 망가지게 흐트러지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즉 그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국내 시장 오늘 말씀하신 추경 예산 오후 2시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4월 달에 추가적으로 그 자세한 디테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양 기대감도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4월 중순 정도면 4월 옵션 만기일 이후 정도면은 즉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거고요. 지금 1분기 어닝 시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아직까지 들어가기 좀 상당히 버겁다. 좀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환율 부분, 환율이 원화 절상이 상당히 지금 좀 미미해진 부분, 그런 면에서 1,100원대만 유지한다고 치면은 수출주들 이런 것들이 2분기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 즉 대형주를 살 때는 한 4월 중순부터가 아니면 선침의 4월 달 들어서는 좀 대형주를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말씀하신 IT 부품주가 강한데요. 여전히 IT 부품주 중에 퍼가 싸지는, 즉 2012년 대비 2013년 밸류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뭐 영업이익이 200% 100% 증가하면서 퍼가 싸지는 그런 주식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그런 쪽으로 수급, 연기금과 외국인이 같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IT 부품주, 그리고 어제 뭐 대상 같은 게 또 신고가를 연출했고요. 오늘 동서 이런 것들이 또다시 가는 모습,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음식 업종,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제약업종, 제약업종은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어쨌든 분류가 될 텐데요. 미국 내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제네릭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고령화 시대, 결국 복지 정책 아닙니까? 이번 신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제약업종, 바이오 업종, 이런 업종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가대나 폭주인 화학업종 이런 걸 사시기보단 사실 되는 종목 중으로 계속 누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경 모멘텀으로만 봤을 때는 오늘 추경이 뭐 한 10조 뭐 예상 정도로 나왔다고 해도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러니까 코스피에 대한 급격한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급격한 개선이 일어날 거면 사실 이 얘기는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외국인 팔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팔자가 되는 이유는 환율 쪽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 차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즉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한 워낙 약세가 이어진다면 외국인은 한 차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이 어떤 차익 실현, 즉 지수 관련주를 좀 많이 던지는 모습이 사실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추경 예산보다는 사실 앞으로의 금리 인하, 4월달에 있을 통화정책회의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과 결국엔 원달러 환율 이게 추가적으로 약세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강세로 전환할지 이게 상당히 외국인의 그 수급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4월 정도에 선침에 나선다면 시기가 적절할 것이다. 역시 IT 부품의 내수, 음식료 혹은 헬스케어주 쪽에 관심을 집중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서 수급 이야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드릴게요.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먼저 업종목 중국 원양자원, 삼진 L&D 그리고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오늘 신고가이고요. 오늘 또 제약주, 바이오 쪽 역시 흐름이 좋거든요. 중국 원양자원은요. 일단 최근에 감사 의견 적정받고 나서 사실 바닥권 대비 굉장히 꽤 올랐더라고요. KB자산운용에서 오늘 250만 주 매입 소식까지 있으면서 추가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삼진 L&D는 중소형 LCD 관련 LED 조명 쪽도 같이 하는 그런 부품주인데요. 역시 태블릿 PC 성장 모멘텀을 달고 있긴 한데 오늘 장중에 약간 소폭이지만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대우인터내셔널이 장 초반부터 큰 화제를 뿌렸었죠. 사실 뭐 정말 주문 실수 아닌가 한가 들어간 것은 그런 이유인 것도 같은데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가스전을 결국 분할한다라는 설이 돌면서 이것이 이제 포스코 에너지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인 것이죠. 급락을 했었고 현재는 아직까지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하락 분위기 자체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B 어뮤즈먼트는요. 카지노 레저 전문 기업인데 오늘 BW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금호정금은 우리금융에 피인수된다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나흘 만에 약간 어제 상이 풀리더니만 찰출현 매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업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짜보죠. KTB 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근호 과장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이나리스크의 이제 대표 주자였던 중국 원양자원이 최근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분위기가 조금 또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좋은 소식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국 원양자원뿐만 아니라 이 중국 주식들, 국내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사실 연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중국 쪽에서의 어떤 춘절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뭐 해서 중국 관련주들이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좀 좋을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되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좀 재차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또 조정세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요. 일단 뭐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 감사 의견이 적정이 좀 나오면서 일단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차이나 리스크라는 부분이 분명히 뭐 없진 않습니다. 뭐 그간 또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을 좀 저희가 겪으면서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이 차이나 종목들이 역시나 확인이 어렵다. 이 부분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회계상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이 불안감을 굉장히 조성했었는데 일단 중국 원양자원은 그런 모습에서 좀 탈피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차이나 리스크와 이제는 성장 기대감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일단 차이나 리스크는 분명히 뭐 잔존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일단 몇 개 업체의 어떤 상장 폐지를 겪으면서 이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스크리닝 되는, 필터링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어떻게 성장을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 확인이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이 삼진 L&D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피킹을 했을 때는 좀 주가가 올랐었는데, 좀 오늘 지금 좀 밀리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인데, 이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태블릿 PC 쪽에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이 중소형 LCD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뭐 UID라든지 이 삼진 L&D,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트렌드는 아직 바뀌진 않은 것 같다.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대웅제약인데요. 뭐 제약주들 뭐 소위 요새 말로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뭐 사실 코스닥을 이끄는 업종을 꼽으라 그러면 제약주 아니면은 바이오 업종인데요. 사실 그간 제약주나 바이오 업종이 실적은 별로 나오지 않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올라갔던 어떤 대표적인 업종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딱 말씀드리면 뭐 황골탈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숫자들이 나오고요.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현실화되는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가 나온 것 같고 일단 올해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에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리서치 보고서들을 좀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신고가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최근에 이 제약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이 한 13배에서 15배 정도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3배 정도에서 15배 정도의 PER이 나오는 주가 수준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좀 멀리 큰 산을 보시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새 업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주시긴 했는데 특별히 고평가 부담이 좀 있는 제약주, 오늘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공격적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라는 중요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장소를 좀 옮기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님과 다운 종목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이슈 종목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 무슨 일이죠? 가스전 분할 설. 일단 설이 돌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운 종목 대우인터내셔널인데요. 지금 미얀마 가스전 부분을 뭐 인적 분할 해가지고 포스코 에너지로 넘긴다는 루머가 장 초반 퍼졌습니다. 예, 장 초반에 뭐 하한가까지 가는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우선 대우인터내셔널 측은 잘못된 소문이고 해프닝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금 포스코 에너지 측과 뭐 내부 유관팀 다 문의한 결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뭐 이 종목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확인 결과도 단순 해프닝으로 우선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우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뭐 지분 60%인 포스코인 것을 고려할 때 우선은 그래도 조회 공시라든지 이런 정확한 사실 확인 전까지는 단기 매매 대응을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인적 분할로 합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산 매각인지에 따라 가지고 좀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지금 JB 어뮤즈먼트인데요. 지금 전일 KT 자회사인 KT캐피탈 대상으로 47억 원 규모의 무규명식 BW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KT캐피탈이 지금 카지노 레저 전문 회사인 JB 어뮤즈먼트 앞으로 카지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망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보고서는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회사가 최근 4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 투자에 대한 기회보다는 BW 발행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21선을 하향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300원 선까지 좀 추가 조정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 종목은 금호종금인데요. 그동안 금호종금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뭐 사흘 동안 4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그동안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세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금호종금이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자본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경영 개선 계획서 제출했습니다. 네, 이번 유상증자 신주를 뭐 우리금융이 지금 인수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금융 안에서는 이번 주 이사회를 열고서 금호종금 인수안 최종 확정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피인수가 최종 확정된다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00원 선 아래에서는 금호종금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사실 확인 후 매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팁 감사합니다.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했어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90선에서 계속 눈치 보고 있네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전략을 주셨었는데 알토란 같은 조언들만 다시 한번 모아 정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추경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추경 규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의 부양 의지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실장님은 인덱스 단기 팔고 종목으로 압축하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목은 에스텍파마였지요. 이명식 전문가님과 이상루 전문가님은 출발 분석을 도와주셨던 두 분이신데 이명식 전문가님은 소재주 단기 트레이딩 접근 괜찮다고 하셨고 이상루 전문가님은 코스피, 코스닥 이 양시장에 대한 비중을 지금 만약 반반이라고 한다면 오늘 분위기를 보고 이제 슬슬 비중 조절을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동부증권의 이의현 대리님은 유로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매도권이라서 2000포인트 아래 심지어 1970포인트 아래까지 코스피가 밀린다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에 나서도 좋다라는 말씀 들려주셨었죠. 네, 전문가끼리의 공감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도 체크할 전문가는요. 우진 투자 컨설팅에 계시는 이성규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분의 의견과 좀 일치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제가 한 두 분 정도의 그 의견과 좀 일치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렇게 다른 양상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가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짓눌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또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기존에 있는 그 중소형주들 워낙 강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 자체를 좀 그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변동성이 좀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뒤따라가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한 비중 조절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게 되면 오늘장 어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키플러스 문제가 굉장히 키플러스 자체가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상 그런 얘기도 있죠.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더 큰 폭의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 대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에 대한 의지 자체는 그렇게 꺾이지 않는 상태고 특히나 세계 경제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미국이 견고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낙폭을 보일 때 오히려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해서 단기적 접근을 해보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유럽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역시 오늘 또 추경 관련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 종합적으로 어쨌든 투심은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만의 전략도 들려주시고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장을 보게 되면 어제의 그 예상했던 양상과는 조금 다르게 좀 흔들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를 좀 강하게 보였고요. 그리고 현물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다시 한번 반등세가 좀 예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선물을 팔지 않을까 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을 그대로 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매도세는 아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코스피에서 현물 매수세를 좀 들어서지 않는다는 게 증시 자체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유로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 이외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제 그 이탈리아 국채 입찰에 대한 저조 그런 현상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그 예상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 지난 앞전에 또 한번 이거는 계속해서 겹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증시가 급반등한다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그동안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위주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잠깐 화면에 이제 자막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유통업종에도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는데 유통주가 세종바고 코드가 약간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 이유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종목도 역시 한 종목인데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는 사실 오늘 그 추천 업종이 그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선 오늘 추천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인터파크입니다. 근데 유통업종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규제 상태에는 있지만 이 정부에서 물가 정책을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그 유통 마진 축소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업종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고요. 사실상 유통 마진을 이제 줄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인터넷 그 쇼핑몰이나 홈쇼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통 마진이 낮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거기서 이렇게 줄여준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제가 부각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오프라인 업체들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은 그렇게 규제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그랬던 거지. 사실상 그 규제를 많이 받았던 거는 이제 대형마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슈퍼마켓, SSM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쪽도 지금 다시 한번 유통 마진이 개선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안 보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규제가 그렇게 풀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 위주로 한번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부분으로 엮이게 되는데 이 인터파크는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라든지 B2B 양쪽으로 다 양방향이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터파크를 오늘 추천드리고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좀 깊습니다. 그러니까 7,100원 선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 주가가 9,000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일단은 추격 매수를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중순에 기관이 대량 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고점 뛰어넘는 상승세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장기로 괜찮다는 인터파크까지 소개해 들어봤네요. 이성규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차트미인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잘 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한 종목이 빠꾸가 났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시장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오늘 시장 상황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약간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제 기대는 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부 예산 쪽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형주 관련한 코스닥이 상승폭을 많이 키우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 오늘 2시에 발표가 있어요. 새 정부 경기부양책 발표가 있는데 이 모습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인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2005년도에 10조 부양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10조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의 주가 흐름 자체가 거의 2년 동안, 3년이죠. 3년 동안 상승을 해주는 그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오늘 다시 한번 발표가 있게 되면은 그 부양책 생기게 돼 10조 이상 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는데 꾸준한 상승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이랑은 많이 틀립니다. 자, 이때 흐름 자체, 이때 이제 사람들의 인식 자체, 경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유로존 리스크, 2011년에 있었던 리스크 이후로 주가가 서서히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리가 아닌가 좀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중소기업 육성책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로 또 한번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자, 코스피 지수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항상 뚫지 못했던 라인 자체 얼마였죠? 자, 그래도 550선 라인 자체 그래도 지금 현재 도달돼 있는 상태인데, 현 모멘텀 자체가 매우 강하다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50선 위에서도 그래도 바로 떨어지지 않고서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오늘 2시 이후부터, 이건 내일장부터는 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예전의 가격 기억하십니까? 자, 코스닥의 예전 가격 최고가가 얼마냐면요. 이때죠. 자, 2007년에 보여줬던 가격 840포인트예요.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서도 단기적으로는 한 6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올해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장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세 상승장 모든 종목이 다 가는 장입니다. 어떤 주식 아무거나 사더라도 다 올라가는 장이 대세 상승장 2005년부터 있었고요. 2009년에도 있었습니다. 자, 2013년에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GDP 역시 계속 몇 년째 2만 초반대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일본이 2만에서 4만까지 가는데 몇 년 안 걸렸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역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4월 달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금리 인하까지 조금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가세를 한다면은 가파른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 꾸준하게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버브 반도체하고 하이셀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정말 한 2주 동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서 조금 이 종목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저희가 4,025원에 지금 매수를 한 그런 흐름인데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씩 계속 빠지는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지만서도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차트잖아요. 차트 미인주 단기적으로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조금 한 3,900원 정도 깨진다면 정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3번 깨졌다고 올라온 적도 있지만서도 지금 현재가에서 지금 파신다면은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세요. 근데 너무 오래 가져가니까 좀 힘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크게 인기를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드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정리하고 손절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종목이 다 없어요. 한 종목이 있습니다. 다 다른 종목 거의 다 수익 실현 뭐 3% 이상 5% 10% 수익 다 냈고 가끔 가다가 한 종목 손절 처리를 하는데 그게 어버브였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하이셀. 자, 하이셀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시가 떴지요. 자, 그 토지를 다시 재평가한 부분 59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59억인가요? 자, 살펴볼게요. 자, 차액이 9억 7천이 돼가지고 한 58억 2,500만 원 정도가 잡혔네요. 자, 이 부분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1분기, 지금 계속 이 종목이 약간의 실적 저조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려는 그 시발점이다 말씀을 드렸고, 구조 조정까지 좀 자회사들 많이 좀 정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단기간으로 볼 때는 충분히 제가 3% 말씀드렸고, 좀 더 크게 보실 분들은 3,000원까지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이 없는 종목이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또 관련주이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3 또 관련 그런 이슈가 또 나오고 있죠. 얼마나 많은 상승을 기대해 줄지는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낙폭에 관한 부분 저는 굉장히 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가 지금 2,575원인데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많이 올랐던 가격이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4,800원, 4,000원 이상까지 좀 올랐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전에 이 종목 크게 갔던 그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런 반등, 그러니까 2012년 6월에 나왔던 이런 큰 상승폭이 이번에도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1분기 발표, 실적 발표 4월 되기 전에 빨리 좀 담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냐면요. 오늘도 역시나 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안철수 씨랑 약간 엮여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약간 뭐 테마성은 끼지만서도 크게 연결은 되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꾸준하게 종목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해주는 그 흐름이에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은 계속 저점 자체를 언제부터? 자, 2011년부터 계속 높여오고 있는 그 흐름이 나와줍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낙폭 크게 상승한 이후에 6,500원까지 밀린 이후에 다시 상승폭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거의 뭐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는 21선을 타워가는 흐름이 계속 나와줍니다. 자, 이 종목은 역시나 꾸준하게 한번 지금 최근에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기관들 특히 은행권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조금 퍼펙트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은행권의 수급을 살펴보니까 거의 뭐 계속 한 달 이상 그냥 매수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 투신권도 마찬가지고요. 은행권도 그냥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간간히 연기금도 역시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한 달째 이 종목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하루에 많은 날이 5만 주, 6만 주인데 지금 기관이 한 1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과 외인들의 물량을 싸그리다 먹어주고 있는 흐름. 기타 오빈까지 매수가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 종목 근데 주가 흐름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주가 흐름 살펴보니까 다시 일봉으로 좀 당겨서 보자면은 최근에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는데 이때 구간이죠. 이때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때 지금 안 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튈 가능성, 바로 그 전 고점 라인 부근인 8,500 이상까지 갈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보통 기관들이 매수를 한 상태에서 약간의 주가 흐름이 하락폭을 약간 좀 키워가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고, 또 한번 반등이 이렇게 언제 한 며칠 전에 나왔던, 일주일 전에 나왔던 이런 흐름폭이 나와줄 때는 당연한 매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흐름 자체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 노리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굉장히 양호하겠다.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3%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 말씀드렸던 포인트 바로 전고점 뚫고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과 실적, 그리고 또 하나 수급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종목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이 이런 라인, 제가 라인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라인을 지금 한번 타고 갈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라인 8월부터 시작해서 이어가고요. 그다음에 빠졌던 라인 12월 차트 이어갔을 때 이 두 라인 연결한 부분이 바로 현재 오늘 가격입니다. 자, 이 가격 굉장히 많은 종목이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데 대표적인 종목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의 이 흐름을 말씀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작년 7월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정확하게 제가 거의 그어드린 이 라인 자체를 따라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라인 이어지고 나서부터 거의 도달했을 때 한번 반등을 또 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또 올해 초에 한번 반등 주고 이번에 또 한번 145만 원 찍자마자 반등을 줍니다. 그 흐름 자체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주가 흐름의 상승폭 자체는 10% 정도 이상씩의 상승폭을 좀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한번 반등을 준다면은 바로 전고점을 뚫고 가는 한 160만 원 정도까지도 기대해 볼 만 하겠죠. 모멘텀이 있죠. 갤럭시 S4 모멘텀 출시 대응과 동시에 얼마나 많이 팔릴까 기대가 됩니다. 신기록 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선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웰크론한테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펴보면은 자, 바로 그 두 번째 단계가 좀 세 번째 단계가 나와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들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보통 한번 이렇게 꾹 상승한 이후에 자, 가을 투자자문 악재로 인해서 빠진 이유, 가을 투자자문 악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물량이 22%에서 0%까지 빠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다가 약간 좀 쉬어간 이유, 정확하게 라인 일치하면서 자, 한 번, 두 번, 자, 세 번째 맞아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간다면은 보통은 바로 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격 단기적이기 때문에 3%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로는 뭐 한 5,500원까지 저는 충분히 그 전 가격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국보 디자인과 그다음에 어부 반도체 중에 어떤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실적에 대한 기대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국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엘크론도 안정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데 국보 디자인은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웰크론 한택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어떤 이제 다른 회사와 함께 회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잘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SP라는 회사와 지금 MOU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 규모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통화는 지금 아까 오전에 못했고요. 하지만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회사를 뜯어보니까 굉장히 회사 규모가 적지가 않은 그런 회사더라고요. 꾸준하게 상승, 굉장히 실적이 양호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고 웰크론 한택과 MOU 체결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금 수주 가능성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1분기 내에 잡혀있는 수주 물량은 잡히는 건 없지만서도 1분기 실적 부분 특히 작년치에 대한 수주 물량 자체가 500억 이상이 올해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량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수급 어느 정도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관들 수급 거의 다 지금 정리가 된 상태인 것 같고 오늘 오전 중에 잠깐 반등 올라온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한번 이번 주 안으로는 다시 한번 기관들의 수급이 돌아와주면서 주가의 상승폭 아까 세 번째 터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웰크론 한택은 현재가 지금 한 4,430원이네요. 현재가 괜찮고요.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1차 목표가 3%, 2차 목표가는 한 장기적으로 5,500원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웰크론 한택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민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상한 건지 중국과 일본이 이상한 건지 우리가 이상한 거겠죠? 추경 예산 기대감 때문에 꿋꿋하게 지금은 끝끝내 안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니케이가 이미 1% 넘게 조정이 시작이 됐고 조금 전에 중국장이 막 열린 것 같은데 갭 하락하면서 1%대 이상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 자산 출발 상황 중국 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대 갭 하락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에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2% 하락한 2243.1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급격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발 악재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나타나면서 일본 증시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의 큰 폭의 하락은 시장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2012년 중앙기업의 순이익이 0.6%에 불과하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중국 국유기업의 이윤 총액 및 순이익이 각각 1조 5,134억 위안과 1조 1,093억 위안으로 각각 0.6%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시장에서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2월 5대 은행의 자산 부채 증가율은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JP모건에서는 중국 은행업에 대해서 2012년도 순이익 증가율이 15%에 달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금융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3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을 좀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장 시작과 함께 큰 폭의 급락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들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투매 물량이 전략 후강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2,300선 내외 혼조 정도 보셨었는데 오늘 의외의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후장에서 만회가 가능할지 일단은 지켜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오늘 시초가 공약주로 제시했었던 종목이죠. Y서울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원 부장님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 추천 사유부터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요.
네, 와이솔은요,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휴대폰의 핵심 부품인 소필터라는 그런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시장의 한 90% 정도 가져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와이솔만이 생산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중국 쪽에서 이제 판매가 점점 늘어나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역시 만약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다면 현재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지 차트 보면서 가격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시초가가 어제 종가 대비 한 0.65%가량 정도 약간 갭상승해서 출발했었는데 지금 현재는요, 어제 종가 대비 한 0.65% 오히려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00원 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목표가는 도달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15,000원이 깨지지 않아 손절가도 아니기 때문에 보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잠깐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990선에 아주 지루한 그냥 막수건이 늘어지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아마 1시 59분까지 정부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코스닥만큼은 상승 출발한 이후 550선 안착시키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 중심의 기관 수급까지 코스닥에는 붙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파니까 코스닥은 추가 상승할 것 같은데 역시 부양책 구체적인 소식에 따라 코스닥도 상승폭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장 많이 빠지면서 출발한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